너는 엄마가 감기라도 걸린 줄 아니? 암에 걸린 거야. 암. 너 암 모르니? 위암 알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암은 생존율이 높아요. 그러면 죽을 확률도 있다는 거잖냐? 아니, 엄마. 그 돈으로 딴 데 쓰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예요. 나 죽은 뒤에 다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은 거니? 아니,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해요? 곧 수술하시잖아요. 너 엄마 수술 날짜는 제대로 알고 있어? 마음을 바꿨어. 수술하면 이제 엄마 일도 안 하고 내 인생 즐기면서 살 거야. 몸에 좋은 음식 사 먹고 하고 싶었던 여행도 혼자 맘껏 하고. 여행이요? 혹시 일본 여행 때문에 기분 상하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끼리 가서요? 그건 예약을 미리 해놔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카페 잘 되면 일본 여행 10번, 아니 100번도 데려가 드릴게요. 아니, 필요 없다. 내가 가면 돼. 내 돈으로 내가 갈게. 그때도 그래.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내 비행기표 취소하고 너희끼리 여행 가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엄마도 슬펐어. 이대로 죽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넌 그런 엄마 신경 쓰이긴 했니? 걱정되긴 했니? 나도 내 걱정 눈꼽만큼도 안 하는 아들 사업 도와줄 생각 없어졌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배순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8세 정도균입니다. 배 씨는 아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배 씨가 가장 나약해진 순간에 말이죠. 다른 때 같았으면 쓴 웃음 한 번 짓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또 어떤 심정인지 안중에도 없는 자식이라면 배 씨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배 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자신만 억울하고 서운하다는 아들을 보며 배 씨는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자식인 것을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었는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아, 입안이 또 왜 이래? 배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입을 크게 벌리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입안이 온통 헐어 있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먹은 것이 단단히 얹혀서 입맛도 없었지만 입안이 이래서 이틀째 밥도 제대로 먹질 못했죠. 오늘도 누룽지를 끓인 뒤 차갑게 식혀 먹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조금 자고 일어나면 몸이 낫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도 일찍 든 것이죠. 그런데 잠든 지 2시간이나 지났을까 싶을 때 배 씨가 끙끙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몸이 부서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체해서 그런가? 몸살이 났나 보네. 약상자를 뒤졌지만 해열제는 보이지 않고 죄다 연고와 목감기약 같은 것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0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려거든 응급실에 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배 씨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균아, 네,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 다행히도 자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목소리가 쌩쌩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응급실이라도 가봐야 할 것 같아. 응급실이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시길래요? 얼마 전부터 체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몸살도 난 것 같아. 그러자 아들이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집으로 택시 좀 불러줄래?
택시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그럴 것 없어. 택시 타고 가면 돼. 약만 받아올 거야. 너희 잘 시간 아니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애엄마랑 한잔 하려고 차리고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갈게요. 마침 드릴 말씀도 있었어요. 할 말이 있다며 지금 오겠다는 아들. 아들네와는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아들이 왔고 아들의 차를 타고 근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겠네. 나 때문에 괜히 밥도 못 먹고. 아니요. 밥은 먹었어요. 응급실에 사람이 많아 진료를 받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는 열을 재고 배를 몇 번 눌러보더니 약을 받아가라고 하고 일어났습니다.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진료 시간은 3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배 씨는 병원에서 나오기 전 받은 약을 바로 먹고 아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뭘 어떻게 드셨길래 그러세요? 이틀 전부터 그러셨다면서요. 누가 돼지고기를 갖다 줘서 좀 먹었는데. 그때부터 그러네. 상한 거 아니에요? 누가 준다고 함부로 먹고 그러지 마세요. 배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며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미 시간이 자정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고 보니 단순히 체를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일을 가지고 이 밤중에 아들을 오게 한 것이 무척이나 미안했습니다. 아, 엄마. 저희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가려고 해요. 집에 다 와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배 씨는 조금 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사돈네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아들이기에 올해는 배 씨도 조금쯤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배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도 혹시 같이 가실래요? 그러자 배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아픈 와중에도 귀가 번쩍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요. 요즘 비행기 값이 싸더라고요. 아이고, 좋지. 일본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든 아들이 데리고만 가준다면 감사했죠. 그럼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예약할게요. 시간은 괜찮으시죠? 아, 배가 그때까진 낫겠죠? 아이, 그럼. 체한 건데.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지. 배 씨는 들뜬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 씨를 보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 혹시 돈 좀 모아둔 거 있으세요? 배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돈? 무슨 돈? 아, 여행 갈 돈? 있어. 얼마 주면 돼? 아, 그거 말고요. 여윳돈 좀 있으시면 저 좀 빌려주시라고요. 왜 그래? 너희 무슨 일 있니? 배 씨가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조금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 둘 키우면서 살려면 저도 이렇게 월급 찔끔찔끔 받아서는 힘들기도 하고요. 애 엄마도 꼴랑 200 받는데 앞날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애 엄마가 일 그만두고 카페라도 차리려고 계획 중이에요. 근데 돈 좀 더 들여가지고 체인점을 차릴까 해요. 근데 그러려면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들이 돈이 있는지 물어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줄 수는 없었죠. 근데 엄마가 돈이 그렇게 있을 리가 있니? 그래도 모아둔 돈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모아둔 돈 말이죠. 너희 사업 도와줄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엄마 더 늙어서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엄마 나중에 연금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나도 많았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 아, 그래서 빌려주실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안정만 좀 되면 엄마 노후가 문제겠어요? 그러자 배 씨도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이 무척 간절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2천만 원 정도는 마련해 볼게. 배 씨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전부는 아니었지만 사업이 잘 될지 잘못될지도 모르는데 돈을 덜컥 모두 내어줄 수는 없었죠. 그렇게 배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약을 먹어 나서 열도 좀 내리고 몸은 한결 나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한 것은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것 때문에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돈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여행에 데려가는 것인가 싶기도 했죠. 그리고 머리를 흔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그 돈을 보태서 아들 생활이 좀 더 안정된다면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먹어서 열은 내렸지만 체기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가끔은 숨도 가쁘기도 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제대로 된 반찬에 밥을 먹어본 지가 며칠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도 쭉쭉 빠졌습니다. 원래도 살이 많은 체질이 아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조금 이상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 언니, 왜 이래 얼굴이? 어디 심각하게 아픈 거 아니야? 자주 보는 이웃인데도 며칠 사이에 홀쭉해진 배 씨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 얼굴이 왜? 얼굴빛도 안 좋아. 진짜 체한 거 맞아? 매실에 가지고 왔는데 이게 소용도 없을 것 같네.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해봐. 속이 더부룩해서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런 거야. 아, 그러게 나이 들면 소화 잘 되는 거 먹어야 돼.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정말 병원 한번 가봐. 지난번에 약 타와서 먹긴 먹었어. 아니, 검사를 해보라는 말이야. 그래도 그렇게 아픈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위험이라거나? 건강관리 잘해. 나이 들면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랬어. 그 말을 듣고 배 씨도 동의했습니다. 요새 며칠 아프고 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살펴줄 남편도 없으니 더욱 그랬죠. 그래서 배 씨는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한 뒤에 의사에게서 들은 말이 배 씨를 두렵게 했습니다.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죠.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체내리는 약이나 위험약 정도를 받아올 생각만 하고 있던 배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암이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배 씨에게는 같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도균아,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아들인 도균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좀 이상하다고 조직 검사를 해야 한대. 그러자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에이, 별일 없으시겠죠.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위염이나 장염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혹 같은 거나. 검사는 언제 하시는데요? 다음 주에 예약해놨어. 별거 아닐 거예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배 씨도 별일이 아니었으면 했지만 아들의 말이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란한 배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2천만 원. 어떻게 됐어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 와중에 2천만 원 타령을 하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근데 아들의 목소리만 들으면 왠지 큰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괜히 자신만 난리법석을 떠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 보내줄게.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그 조직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그러고는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 씨는 한숨을 쉬었죠. 병원에 동행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배 씨만큼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병명을 모르니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요. 배 씨는 그 와중에 은행에 들러서 아들에게 송금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기로 한 날을 일주일 남기고 배 씨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배 씨 혼자였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위암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헛것을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눈물도 나지 않았고 배 씨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자신의 지나친 걱정이길 바랐지만 그 걱정이 현실이 되자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전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그제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 씨는 가만히 앉아있질 못했습니다. 배 씨가 손을 발발 떨자 오히려 의사가 배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말기는 아니니 수술을 잘해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죠. 배 씨는 5주 뒤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패시티 검사를 해야 했는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일본 여행 날짜와 겹쳤습니다. 무척이나 기대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검사를 미룰 수는 있겠지만 여행을 가더라도 수술 후에 회복하고 마음 편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가봤자 짐밖에 안 될 것이고 여행을 즐길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 시점에 무슨 여행이야.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심란한 기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행이고 뭐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옷도 못 갈아입고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에 있는 무늬만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관자놀이를 타고 눈물이 떨어져 머리카락을 적셨죠.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배 씨는 눈물을 얼른 훔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다음 주에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 그것도 취소를 하긴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배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들의 배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어쩜 이런 때에 맞춰서 전화가 왔는지 신기했습니다. 네? 엄마가 암이라고요? 지난번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암이라는 말에는 아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수술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심한 거예요? 글쎄 무슨형 위암이라고 하던데 들어도 잘 모르겠다. 다음에 수술 날짜 잡을 때 같이 가서 들어볼래? 엄마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요. 알았어요. 아들도 배 씨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착잡한 아들의 심정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너는 무슨 일로 전화했던 거야?
배 씨가 애써 밝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여행 때문에요. 아, 그거 아마 못 가지 않을까 싶다. 취소할 수 있니? 취소요. 수수료가 들어도 취소는 되죠. 그럼 취소 좀 해줘라. 수수료는 엄마가 줄게. 전이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여행 날짜랑 겹치네. 그리고 또 수술도 빨리 해야 한다니까.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 아니에요. 건강이 먼저죠. 아들의 머릿속이 복잡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자꾸 말을 꺼냈다 말았다 했죠. 위암이라는 폭탄 선언을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배 씨의 머릿속도 난장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알겠어요. 애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요. 그래.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도 당황했겠죠. 하지만 배 씨도 아들에게서 어떤 위로를 바랐던 것 같았습니다. 집도 가까우니 어쩌면 아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들이 여행을 취소하고 검사 날에 같이 가겠다고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허전했습니다.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았죠. 아직 배 씨도 얼떨떨했고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했습니다. 배 씨는 평소에 기름진 음식도 좋아하지 않았고 채소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암도 아닌 위암에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험도 알아봐야 할 테고 모르겠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위암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배도 쿡쿡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배 씨는 하루 종일 멍해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청룡 열차를 타는 기분을 느껴야 했죠. 언니? 나 아는 언니도 암 수술한 지 20년 됐는데 나보다 더 건강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 왜 그렇게 우울해 있어? 즐겁게 지내야 암세포도 죽는 거야. 기운 좀 차려. 별거 아니야. 수술하면 된다며? 그래. 알았어. 그나저나 다음에 병원 갈 땐 아들이랑 가지? 아니, 그날이 아들 여행 가는 날이라서. 뭐 여행? 취소 안 했어? 아들은 여행 간대? 가겠지. 그래도 예약한 건데. 아니, 그래도 엄마가 위암 선고받고 이렇게 우울해 있는데 지들끼리 여행을 간대? 그것도 전이 됐는지 검사하는 날에? 사실 배 씨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속으론 아들이 여행을 미루고 자신과 함께 병원도 다니고 힘내라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여행 다녀오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하긴 했죠. 그건 정말 너무했다. 나 같으면 언니처럼 그렇게 태연히 아들 여행 가게 안 해. 그럼 나 때문에 미리 예약한 걸 가지 말라 그래. 그래도 설마 안 가겠지? 연락 오겠지? 병원도 같이 가고.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보니까 위암 생존율이 되게 높대요. 그러니 그러니까 혹시 검사 날짜를 좀 미루면 안 돼요? 우리 여행 갔다 오고 일주일 뒤쯤? 그러면 엄마도 같이 여행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무서워서 얼른 검사하고 싶어. 여행 취소하면 수수료도 물고요. 애들도 기대를 많이 해서요. 그럼 저희끼리 다녀와도 될까요? 어차피 수술이 아니라 검사니까. 혹시 안 서운하시죠? 이대로 다 취소해버릴 수가 없어서요. 미리 예약한 거니까. 그래. 엄마가 언제 가지 말라고 했니?
다음에 수술 끝나고도 같이 가요, 그러면. 그리고 통화를 마쳤는데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는 걸 막을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신의 건강보다 여행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배 씨가 검사를 받을 때 아들은 일본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죠. 아들이 일본으로 떠난 뒤 배 씨는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발 수술 잘 되게 해달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믿는 종교도 없는데 누구한테도 비는지 모르고 무작정 기도했고, 그러다가 초연해지고, 또 그러다가 두려움에 자다가 깨기도 했습니다. 아직 스스로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싶어 허무했습니다. 아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 통 연락도 없었습니다. 괜스레 휴대폰을 켜서 카카오톡을 켜보았는데 아들의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찍은 사진인지 일본어 간판이 있는 배경에 아들네 가족이 다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걸 보는데 배 씨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듯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자신도 행복해야 하는데 꼭 자신만 지옥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다면 자신도 지금쯤 이 사진 안에서 같이 웃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 자연스레 아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옆에서 위로해줄 남편도 없고 참 외로운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건 배 씨만의 심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배 씨 혼자만의 감정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당장 죽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알아보고 위암에 좋은 음식도 알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암에 걸리니까 부자가 됐네. 배 씨는 통장에 찍힌 6천만 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암 진단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어뒀던 보험이라 생각보다 진단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서 건강해져야 이 돈도 의미가 있게 되겠죠. 수술이나 잘 받자.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고 있는 배 씨에게 아들은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배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병원에 같이 못 가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전이 안 됐으니 다행이지. 그러게요. 일본에서도 엄마 위암 생각 때문에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갔어요. 조금은 우울해 보이는 아들. 그런 아들을 보니 배 씨가 울컥했습니다. 여행 갔다고 원망했던 스스로가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은 위암에 좋은 음식이라며 오렌지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배 씨를 생각하는 건 아들밖에 없었죠.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귀리를 사서 오더니 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암 진단금은 신청하신 거예요? 아, 그거 받았어. 아, 벌써 받으셨어요. 얼마요? 6천만 원. 6천만 원이나요? 아들의 얼굴엔 왠지 모를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아들의 말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걸로 좀 주시면 어때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있으면 더 많이 주고 싶으시다고. 뭐? 그거 엄마 암 진단금이야. 어차피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런 거 다 보험으로 가능하잖아요. 아들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럼 그 진단금은 다 여윳돈이잖아요. 허 하고 깊은 숨이 나왔습니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암진단금이라는 소리에 기쁘게 한다는 소리가 자신의 사업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값을 여윳돈이라고 말하는 아들이 파렴치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감기라도 걸린 줄 아니? 암에 걸린 거야, 암. 너 암 모르니? 위암 알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암은 생존율이 높아요. 그러면 죽을 확률도 있다는 거잖냐? 너 슬픈 마음은 안 들어? 아니, 엄마. 당연히 슬프죠. 근데 그 돈으로 딴 데 쓰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예요. 그게 나 죽은 뒤에 다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은 거니? 그리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수술 후에 할 순 없는 거야?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해요? 곧 수술하시잖아요. 너 엄마 수술 날짜는 제대로 알고 있니?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소리를 했죠. 이번 달에 애엄마 회사 그만둬요. 그러니 돈을 달라는 아들. 지난번에 가져간 2천만 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지 절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암 환자 앞에서 돈돈거리는 아들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자신이 티를 안 냈을 뿐이지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못 줘. 네? 아니, 왜요? 그때는 돈만 있으면 도와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빈말이었어요? 아니, 마음을 바꿨어. 수술하면 이제 엄마 일도 안 하고 내 인생 즐기면서 살 거야. 몸에 좋은 음식 사 먹고 하고 싶었던 여행도 혼자 맘껏 하고. 여행이요? 혹시 일본 여행 때문에 기분 상하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미리 예약도 다 했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못 간다고 그래요. 취소 수수료도 많이 들고. 그때는 괜찮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카페 잘 되면 일본 여행 10번, 아니 100번도 데려가 드릴게요. 필요 없다. 내가 가면 돼. 내 돈으로 내가 갈게. 그때도 그래.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내 비행기표 취소하고 너희끼리 여행 가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엄마도 슬펐어. 검사할 때 가족도 하나 곁에 없고 말이야. 이대로 죽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야. 매일매일이. 넌 그런 엄마 신경 쓰이긴 했니? 걱정되긴 했니? 나도 내 걱정 눈꼽만큼도 안 하는 아들 사업 도와줄 생각 없어졌다. 아니, 걱정을 안 하다뇨. 저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왔죠. 귀리를 가리키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그동안 마음이 엄청 뭐라고 해야 할까. 혼란스럽고 힘들었어. 그래서 내 유일한 가족인 너한테 기대고 싶었고,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랬어. 근데 그게 다 소용없었던 일이었어. 내가 아프다고 너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야. 내 몸은 내가 잘 챙기마. 너도 사업 잘해라. 그렇게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 암 진단금이 무척이나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또 배 씨의 수술 날짜를 묻는 것을 보니 역시나 제대로 모르고 있었죠. 걱정을 한다더니 배 씨의 건강이 아닌 돈 걱정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의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빌려갔던 2천만 원도 꼭 갚았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 씨는 암 진단을 받고 우울했던 기분이 오히려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가본 해외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는다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었죠.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스스로 돌보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배 씨는 건강하게 회복된 몸으로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긴 뒤 좀 더 풍족한 삶을 즐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배 씨의 삶에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한 희생은 없었습니다.